붙였다. 그렇지만은 이 외형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인사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외향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공격의 수단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윤석열 총장을 밀어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휘하의 세력들, 인사들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그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현 시국에서는 바로 김두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이가 말하자면 이제 횃불을 딱 들고 뛰쳐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1차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황운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완전한 승리, 복귀로 인해서 이번 이 징계 국면이 마무리되기는 커녕이고 제2단계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국면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탄핵하자 마음만 먹으면요 한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 얼마나 전광석화같이 그리고 치밀하게 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여러가지 임대차법이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또 이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관한 법이라든가 일일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174석의 무기를 가지고 오태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이 방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의 수단을 다시 한 번 더 칼을 꺼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칼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절차적 하자성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위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보다 더 센 징계를 해나가자 이런 또 이 압박 전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 그래서 탄핵과 징계의 재추진 징계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징계를 다시 한번 더 센 징계로 나가자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그만 칼들이 번쩍번쩍 지금 빛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칼들은 바로 뭐냐, 가장 낮은 단계의 칼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총장이 사과해야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집권 여당의 균형감 있는 이 공세인지 공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윤석열 총장을 최소한도로 사과하라 이렇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선제 조건이 날까요? 선제 조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런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나게 된 이유가 뭐죠? 추미애가 이를 저질렀어요. 호떡집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24일, 25일 날 오후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 날 어제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사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사과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분석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추미애가 나와야 되는데 추미애는 어디서 칼춤을 추고 있는지, 아니면 삼배 일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사에 들어가서 조용히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부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사과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당에서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려면 추미애한테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도 사과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국민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이게 최소한도 한 유치원 학생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유치원 학생들도 굉장히 똘똘합니다. 예. 우리 클 때 한 대학생 정도보다도 더 똘똘할지 몰라요. 그런데 추미애한테는 하나도 말도 못하고 추미애한테 절절 기어왔잖아요. 여당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해갖고 나라의 근본의 틀을 다 무너뜨리려다가 대대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 윤석열 총장은요
그야말로 공격만 일방적으로 1년 내내 받아온 사람이에요. 인사학사를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감찰권을 통해서 역대 검찰총장 중에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격적으로 이 모욕을 당해오면서 검찰총장직을 지키면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윤 총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다. 근데 어떻게 감히 사과를 윤석열 총장한테 먼저 얘기하냐. 추미애가 사과를 했다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어서 저도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부덕을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양상으로 또 모양이라도 그럴듯하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의 이런 자세는 외양으로 보나 내적인 측면에서 보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은 검찰개혁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검찰개혁은 바로 뭐냐. 수사권, 직접 수사권까지 다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6개 정도로 국한시켜놨는데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거 싹 다 모조리 뺏겠다는 것이 최근에 바로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한 보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 중에 하나가 작은 칼 치고는 엄청 큰 거죠. 공수처 조기 발족입니다.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법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걸 다시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수처법도 자기네 뜻대로 잘 안되니까 개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다시 개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칼들 서너 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유일한 막을 재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정부 여당의 조치에 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을 가진 미디어들이 여론을 압도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그 여론에 우리 야권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을 질러서 여당의 견제, 여당에 대한 그야말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이 의회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식물총장 만드는 이 작업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용구 법무차관이죠. 이 법무차관의 비리, 가장 큰 비리가 지금 뭐예요? 택시기사 폭행한 거예요. 이거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직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한 제도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아무런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야말로 적발해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음주를 하다가 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아무런 죄도 없는 안전하게 집에다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서 매수까지 했어요.